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또 한 번 불이 붙었습니다. 애플의 전기차 시장 진입 소식에 난리가 난 것인데요. 발단은 로이터의 보도였습니다. 로이터는 지난 21일 관계자를 인용해 애플이 2024년에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애플이 모노셀로 불리는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차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부품이 적게 들어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에서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성공 스토리를 따르려던 많은 신생 기업들이 제대로 시도조차 못해보고 무너진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이 가진 강점에 주목하면서 애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애플의 주가는 급등하고 최근 독주하고 있던 테슬라는 며칠째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애플과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소식이 있던 날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라이다 관련주, 자동차 부품사 마그나 등 일부 자동차 부품주와 배터리주들도 급등했습니다. 우선 애플이 가진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팬덤에 가까운 소비자층만으로도 오랫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이른바 아이카의 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은 이미 2014년부터 타이탄 프로젝트를 만들어 전기차를 연구해왔고 2018년에는 테슬라의 개발 담당 임원이던 더그 필드를 영입했습니다. 2019년에는 자율주행 기술 관련 백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애플의 필 쉴러 마케팅 부서 부사장은 지난 2012년 애플은 자동차 개발에 대해 지난 2007년 아이폰을 선보이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해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가진 막대한 재원과 유능한 인재풀도 아이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플이 대단한 회사여도 양산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가 전기차 생산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말 기준 애플의 보유 현금은 1910억 달러, 한화 약 211조 원이 넘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으로 관련 회사들을 인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면 순식간에 완성차 업계의 주류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에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도 애플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은 구독과 서비스 수익을 내기 위한 풍부한 생태계를 구축한 상태라면서 인터넷으로 자동차들이 연결되는 미래 환경에서 애플이 가진 기회는 다른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을 능가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업계를 주름잡던 기존 회사들은 애플의 참여 소식에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바로 전기차의 선두주자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가장 먼저 불편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머스크는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모델 3를 제작하던 암울했던 시기 나는 애플에게 테슬라를 현재 가치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팔라고 했지만 팀 쿡이 거절했다면서 현 상황을 비꼬았습니다. 실제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16년 애플의 전기차 관련 기사가 나오자 애플카는 알려진 비밀이라는 트윗을 띄웠었고 2019년에는 엔진과 헤드폰을 따로 판매할 것이라며 꾸준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 같은 반응이야말로 일론 머스크가 애플카의 등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곳은 한국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투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우수한 한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맞춰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올해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 4분기 삼성 SDI 매출액은 3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3,100억 원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만약 이를 웃도는 실적이 나온다면 삼성 SDI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는 셈입니다. 또한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이 분할된 LG에너지솔루션도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예정이고 2021년에도 지금을 뛰어넘는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세계 2위 리튬 생산 업체인 SQM으로부터 전기차용 리튬을 8년간 공급받게 되면서 더욱더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를 통해 글로벌 배터리 패권 경쟁에 한 발짝 더 앞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LG그룹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장 부문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LG전자가 캐나다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함께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1,093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가 설립하는 합작 법인은
인천과 중국의 난징 공장을 통해 전기차 모터와 인버터, 전기 주행 시스템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양사의 합작회사가 생산한 전기차 모터 등이 애플의 차세대 전기차에 공급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에게 상당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애플이 전기차 출시를 위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협력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전장 부문 글로벌 매출 3위인 마그나는 미국 완성차 빅3인 포드, GM, 크라이슬러를 비롯해 BMW, 폭스바겐, 푸조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LG전자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훌쩍 넘는 기업이 단기간에 폭등하는 모습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한국의 LG전자와 캐나다의 마그나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캐나다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1963년에 외교 관계를 맺은 이후 현재까지 매우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캐나다는 FTA 체결이 된 상태이고 심지어 2017년 무제한, 무기한 통화수합 협정까지 체결되면서 도대체 두 나라가 무슨 관계냐라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BTS, 영화 기생충을 비롯해 다양한 한국 문화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캐나다도 영향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캐나다는 최근 한국 문화, 음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올 초 삼계탕을 대량으로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삼계탕, 한국의 치킨을 먹어본 후 캐나다에서는 우리가 먹던 치킨이 아니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대형 기관 투자자가 한국 치킨 산업의 성장성에 3천억을 베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투자 대상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 그룹입니다. 이번 투자 유치 과정에서 BHC 그룹의 기업 가치는 2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오른 약 1조 8천억 원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 연금은 BHC 그룹의 새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출자 지분 매매를 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온타리오 연금은 운용 규모가 1171억 캐나다 달러, 한화 약 100조 원에 이르며 전 세계 주요 유망 기업과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곳입니다. 글로벌 연기금이 한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얼마나 치킨에 감동을 받았으면 치킨 회사 하나에 3천억을 투자한 것일까요? 이는 코일9로 비대면 소비가 대중화되자 현지 고객들 사이에서 배달 치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이유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 치킨 업계의 해외 사업은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한류 치킨 열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업계 3위인 BBQ도 미국과 캐나다에 100여 개 점포를 운영하는 등 57개국에서 약 3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코일9 사태에도 북미 시장에만 30여 개 매장을 새로 연 것으로 확인됩니다. 코일9 확산으로 외식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프랜차이즈의 글로벌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윤홍근 BBQ 회장은 이달 초 개최된 창사 25주년 기념행사에서 오는 2025년까지 전 세계 5만 개 가맹점 개설에 성공해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로 인해 세계를 겨냥했던 많은 글로벌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한류 콘텐츠의 문화적 힘을 깨달은 캐나다 기업들은 감염병 사태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와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공략 기회를 잘 살려서 더욱 경쟁력 있는 기업들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